세계 뉴스 헤드라인을 읽다. 오늘 내용은 달러 강세와 웃는 미국, 우는 세계입니다. 기축 통화인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FRB의 환율 지수에 따르면 달러화는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에 세계 주요 통화들은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미국의 뉴욕타임즈 분석 뉴스를 요약해보겠습니다. 뉴욕타임즈입니다. 달러 강세, 그것은 미국에는 좋지만 세계에는 나쁘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는 가차없는 인플레이션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지만 부자와 가난한 나라들은 통화 폭락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국내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겠다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결의는 다른 나라들의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 즉 물가를 올리고 채무 상환 규모를 부풀리고 심각한 경기 침체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금리 인상은 세계 무역과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통화인 달러의 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모두에게 경제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영국과 유럽 대륙 대부분 지역에서 달러화의 가속화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다. 영국 파운드화는 투자자들이 정부의 세금 인하와 지출 계획에 주저하면서 달러화에 대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자국 통화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중국은 위안화 하락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위안화를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고정시켰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나이지리아와 소말리아에서는 달러화 강세가 수입식품, 연료, 의약품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달러화 강세는 부채에 시달리는 아르헨티나, 이집트, 케냐를 디폴트에 가깝게 만들고 있으며 인도나 한국 같은 신흥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억제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코넬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에스워 프라사드는 다른 나라들에게 이것은 승산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FRB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말했다. 어떤 행동도 지연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내려진 정책 결정은 종종 널리 반향을 일으킨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며 석유와 천연가스의 막대한 매장량을 가진 초강대국이다. 동시에 세계 금융과 무역에 관한 영향력이 엄청나다. 왜냐하면 달러는 세계 준비통화이기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어디에 있든 상품의 가격을 매기고 결산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한다. 에너지와 식품은 세계 시장에서 사고 팔 때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경향이 있다. 개발도상국의 부채도 상당하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관여하든 아니든 세계 거래의 약 40%가 달러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일본 엔화와 같은 다른 주요 통화들과 비교한 달러의 가치는 수십 년 동안 최고치에 도달했다. 유럽 전역의 19개국이 사용하는 유로화는 6월에 2002년 처음으로 달러와 1대1 동등성에 도달했다. 달러화는 브라질 헤알화, 한국 원화, 튀니지 디나르화 등 다른 통화들도 강타하고 있다. 한 가지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공급망 축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세계의 식량과 에너지 공급을 위태롭게 한 일련의 기후재앙을 포함한 전 세계를 뒤흔든 일련의 위기들이다. 불안한 세상에서 달러는 전통적으로 안정과 안보를 상징해왔다. 상황이 나빠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달러를 산다. 게다가 미국의 경제 전망은 아무리 흐려도 여전히 대부분의 다른 나라보다 좋다. 금리 상승은 더 나은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달러화를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 이는 결국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이들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준다. 세계 수요의 약화로 이어진 이례적인 사건들의 연속은 통화가치 하락을 이용하여 더 싼 자국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석유, 밀, 의약품과 같은 필수 수입품뿐만 아니라 수십억 달러의 부채로 인한 대출금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한편 미국 구매자들은 할인을 받고 있다. 작년에 영국에서 온 12파운드짜리 차의 가격은 16.44달러였고 오늘날에는 13달러이다. 벨기에 초콜릿 50상자가 58.5달러에서 48.32달러로 내려갔다. 값싼 수입품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수석 경제고문이었던 하버드 경제학과 제이슨 퍼먼 교수는 지난번 이슈는 달러 강세가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면서 일부 인플레이션을 잠재웠다는 것이었지만 전 세계의 달러 강세를 더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장 약한 자가 가장 큰 역풍을 맞닥뜨린다. 가난한 나라들은 처음 돈을 빌렸을 때 환율이 얼마였든 간에 종종 달러로 대출을 상환할 수밖에 없다. 198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심각한 채무 위기를 촉발한 것은 미국의 치솟는 금리였다. 많은 나라들이 대유행의 여파를 다루기 위해 평균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특히 곤란하다. 이제 그들은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대중의 지지를 잃으며 새로운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시장에서 민간 기업들도 믿을 수 있는 저금리로 보이는 것에 이끌려 많은 달러를 빌렸다. 달러 강세가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로운 연구는 달러 강세가 전반적인 경제 발전을 조회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당신은 달러 강세에 매우 명백한 부정적인 연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은 나라에서도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의 강세를 막고 수입 물가의 폭등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주 아르헨티나, 필리핀,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랍에미리트, 스웨덴, 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노르웨이가 금리를 인상했다. 강한 달러화로 인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만약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막지 못한다면 세계적인 결과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금리 상승이 확산되면서 중앙은행들이 지나치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번 달에 동시금리 인상이 세계를 불황으로 몰아넣고 개발도상국들은 영구적 피해를 입힐 일련의 금융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경고했다. 분명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미국 경제를 돌보는 것이 임무이지만 일부 경제학자들과 외국 정책 이반자들은 연준의 결정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98년부터 5선을 해온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미국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세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번영의 오아시스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현재 경기 둔화에 직면해 있지만 본질적인 딜레마는 마찬가지이다. 중앙은행은 순수하게 국내를 위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영국의 버클리 경제학자인 오스트 펠트는 말했다. 그러나 금융과 무역의 세계화로 인해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상호 의존도가 높아졌고 따라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그는 중앙은행들이 해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는 사채를 누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달러 강세는 다른 나라들을 해치고 있다. 페드가 관리해야 하는가? FRB는 신흥시장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연준에 의해 만들어진 최근의 금리 인상을 이용하기 위해 그 경제에서 돈을 빼내어 미국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금리 결정자 그룹은 그들의 정책이 나머지 세계에 해를 끼치는지에 대해 얼마나 신경을 써야 하는가, 그것이 중심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거의 관련이 없어야 하는가. 전문가들은 관련이 없어야 한다는 쪽이다. 이번에는 부유한 나라들도 압박을 받고 있다. 유로화는 지난해 1.2달러 이상에서 최근 98센트로 1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다. 유로화의 약세는 유럽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악화시키는 석유와 같이 달러로 가격이 매겨진 수입의 비용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있어서 수입품을 싸게 만들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무역을 통해 미국 경제를 냉각시킨다. 수입이 더 싸기 때문에 일부는 국산품을 대체할 것이고 달러 강세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출을 더 비싸게 만들고 일부 미국 수출업자들은 생산량을 줄인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냉각 효과는 나쁠 것이지만 미국 노동시장은 너무 뜨거워서 FRB는 약간의 냉각을 환영하고 있다. FRB가 금리 인상 궤적을 무리하게 밟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달러가 세계의 지배적인 준비통화이기 때문에 미국, 나아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달러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관리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다른 중앙은행들이 정책을 지나치게 긴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른 중앙은행들과 협력하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다른 나라들을 고려하는 것이 순전히 이타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이 현실적이기도 하다. FRB의 금리 인상이 해외 성장을 둔화시킨다면 이는 미국의 수출 시장을 위축시킴으로써 미국의 성장 둔화를 가져올 것이다. FRB와 다른 중앙은행들이 이러한 피드백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긴축 정책을 지나치게 강화할 수 있다. 전 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모리스는 중앙은행들이 공동으로 불필요하게 급격한 글로벌 경기 침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의 공동저자인 하오난 주는 자국 통화를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무역 상대국에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비협조적인 정책을 통해 이러한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썼다. FRB의 의회 명령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국제적인 협력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파월 장관은 21일 끝난 연방공개시장의원회 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금리 수준이 매우 다른 세상에 대한 협력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신다면 여러 번 조정된 인상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는 매우 다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금융위기가 종종 미국에서 발생하거나 증폭된다는 강력한 주장을 펼치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제한함으로써 신흥시장을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지는 않는다. 그는 신흥시장의 각국 정부는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과도한 부채를 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준이 세계 다른 나라들을 걱정하기 위해 한 발짝 물러서면 더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정책 신뢰도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그것은 세계에 더 큰 상처를 줄 것이다. 뉴욕타임즈 헤드라인 기사였습니다. 이틀 뒤에는 BBC와 헝거시보 등 해외 매체의 달러 관련 소식을 들고 오겠습니다. 이상 헤드라이너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굿뉴스가 되었길 바랍니다.